안녕하세요. 이제 추운 겨울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이제 또 슬슬 좀 상담 문의도 많으시고 고민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요번 유튜브 편에서는 무슨 내용을 다룰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성대경 씨가 4월 6일에 요번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성대경 씨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들을 주시는데, 선생님 성대경 씨 그 꼭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하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번 편은 성대경 씨 꼭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대경 씨가 고입이나 대입에 도움이 되나 이것에 서 질문을 하시는데, 성대경 씨 자체가 뭐 기록에 남거나 이런 대회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직결되고 이렇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통계적으로 과연 그 성대경 씨 수상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진학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거는 외대부고 합격 사례입니다. 그래서 좀 과거의 그 합격 사례인데, 보시면은 그 성대경 씨 수상 내역을 적는 것에서, 예, 장려상, 그 다음에 이제 참가했다, 수상이 나오지 않았고, 여기는 대신 여기 친구는 화학올림피아드도 상이 있고요. 여기 화학올림피아드 장려 있고, 그 대회가 그 외대부고는 원래 이제 아이들이 스펙이 굉장히 화려한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경우라서, 보면은 지금 인문계통이 있고 자연계통이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인문계통 친구들은 성대경 씨 수상이 없는 대신에 다른 그 수상 내역이 많아서 그렇게 커버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자연계통으로 가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성대경 씨 한 장려상 이상 수상자들이 합격 가능성이 좀 높기는 했습니다. 이제 막 어머니들이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학년부터 우리 성대경 씨 뭐 상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이들은 몇 번 뒤집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여러 가지 아이를 평가하는 바로미터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거는 하나고 합격 사례인데, 하나고 그 붙은 친구들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빽빽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장려상, 성대경 씨 경우에 장려상 받은 친구들이 많고요. 근데 막 엄마들 생각에 우리 아이 색깔상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색깔상에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장려상 정도 수상한 친구들도 다 무난하게 합격하고, 뭐 실제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대회들이 많잖아요. 뭐 논문 대회도 있고, 뭐 하나고 심포지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합격 결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붙지 않아도, 상을 받지 않아도 붙은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 사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머니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성대경 씨 수상을 했을 때 그러면 의대나 그 메디컬 라인으로 과연 얼마나 많이 이어지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대경 씨 KMC 역대 동상 이상 수상자 그 대학 진학 현황을 한번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의치 한의대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가 합격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동상 이상 수상자면은 사실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맞고요. 근데 또 이제 그러면 우리 아이 성대경 씨 못 받은 그럼 의대 못 가겠네. 근데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이제 현재 그 이제 강남 대치동 이제 자사고에서 전교 1등 하고 있고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동네에서 너무 수학 잘하기로 유명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초등학교 때는 성대경 씨를 상을 받지를 못했고요. 근데 KMO에서는 뭐 금상, 은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을 받고, 그다음에 뭐 화학올림피아드, 뭐 물리올림피아드, 지금은 물리올림피아드 이름이 바뀌었지만 거기서도 수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섞어나는 친구인데 유일하게 성대경 씨에서만 상을 못 받았어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성대경 씨가 그러면 수학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약간 물음표를 갖게 되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성대경 씨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잘 봐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배점이 높은 문항에서 경우의 수를 말하자면 노가다로 하나씩 이렇게 다 써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좀 과제 집착력 있고 끝까지 푸는 친구들이
상이 색깔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실성의 척도, 과제 집착력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내신도 잘하고 끝까지 잘해서 이제 뭐 의대나 그 원하는 곳을 진학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측이 되긴 하는데, 그 시험을 잘 해야지 수학을 잘하냐, 그거랑은 조금 또 결이 다르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 유형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더 국어적인 문해력이나 이런 거를 좀, 그런 거를 문장을 꼬아놓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4학년 성대경시랑 6학년 성대경시를 이제 말씀 예시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은 1학년, 2학년 것도 물론 이제 보여드릴 수 있지만 4학년, 6학년 유형을 보시면은 저학년에 이런 유형이 나오겠다는 게 그 예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고학년 거를 보면 아래 학년이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학년은 어떠냐면은 2.3점 문제에서는 분수, 소수, 연산과 각도 문제가 계속 나오고, 합과차 배수를 이용한 문제가 한두 문제씩 됩니다. 그리고 4점 이상 문제에서는 그 규칙 영역, 경우의 수, 이게 항상 고득점 문제로 나오고, 뭐 쌓기나무에 보이는 면의 수 등 도형과 세기에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항을 보시면은 사실 그 황소 그 정규고사 문제랑도 좀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학원에서는 모의고사를 낼 때 이제 성대경시 유형으로 막 잔뜩 내기도 하시는데, 사실 그 황소 시험에서는 성대경시처럼 문장 자체가 그렇게 좀 꼬여 있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너무 성대경시만, 또 황소 준비할 때 성대경시만 막 풀린다고 또 그게 점수가 잘 나오지는 않고, 어떤 한 특정 일부 영역에서만 성대경시 문제를 좀 따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6학년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성대경시에서 항상 좋아하는 마지막 킬러 문제 이렇게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이 있고, 세수를 정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냐 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나열해서 뭐 순서상으로 배열하든지 이렇게 아이가 나열을 해서 경우를 세야 되는 문제가 항상 나와서, 이런 문항에서 사실 색깔상을 가르는 그런 이제 킬러 문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몇 개이냐, 정계도가 한 개만 빠뜨려도 틀리는 문제인데, 사실 뭐 이해를 못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꼼꼼함과 그 과제 집착력, 그리고 성실함, 이런 거가 있어야지, 다 갖춰져야지 이제 킬러 문항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도 저학년들도 물론 이 문제보다는 훨씬 쉽지만, 기역, 니은 뭐 순서상으로 해서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가 나올까요? 라고 이렇게 뭐 모양을 다르게 만드는 경우 모두 몇 가지일까요? 이런 문항이 나오는데, 이거가 애들을 상을 좀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성대경시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볼 수 있을까?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1학년 같은 경우는 뭐 팩토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리는 책이지 뭐 성대경시 유형과 아주 유사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문해길 2학년, 3학년 거 정도를 보시면은 아이의 그 수학적 문해력을 길러주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뭐 남자친구들, 막 문제를 분석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답을 내는 친구들은 문해길 책을 사실 되게 싫어하고 막 극혐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셔야 돼요. 저학년 때는, 특히 1학년, 2학년 때는 어려운 거를 심화를 풀리는 것도 좋은데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집이 아이가 너무 싫어하는, 만일에 예를 들어서 문해길이다 그러면은 과감히 빼셔도 돼요. 뭐 항상 뭐 문제집 로드맵이 어떠냐 이렇게 쫙 적어주고 그런 많잖아요. 요새 교육 유튜버도 많고 한데, 그 나오는 그 로드맵은 우리 아이한테 맞는 로드맵은 아닐 수가, 한 80%가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학원서도 그렇고 이제 문제집을 풀릴 때 아이가 그 문제집이 너무 싫어하거나 안 맞는다 그러면은 과감히 다른 비슷한 그 라인의 다른 문제집을 하면 되고요. 뭐 아이가 문제가 너무 빽빽하게 있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오히려 최상위 S가 맞기도 해요. 한 페이지에 한 4문제 있으니까. 예. 2학년 같은 경우는 1031 초급, 3학년은 3프로 1과정 1031 중급, 그 다음에 4학년은 3프로 2과정 고급, 이렇게 5학년은 3프로 2, 3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대치동이나 그런 학군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황소 준비할 때 미리 이거를 초급을 1학년 때 했고 3프로 일과정도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쯤 하고 2학년에서 그때 황소 준비할 때 봤는데 요거랑 좀 다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소 시험이 사실은 성대경시 한 4학년, 5학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가 3학년보다는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딱 땡겨서 압축해서 공부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리 공부하면 사실 좋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성대경시 자체만 봤을 때는 요 정도 진도로 하시면은 이제 내용이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1, 2학년의 성대경시는 읽기랑 사고력이 선행이 돼야 되고, 연산은 세 자리 덧셈 뺄셈. 초등학교 3, 4학년은 문제 읽기는 당연하고 각도, 규칙, 도형세기, 복면산 필수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선행을 좀 나가 주셔야 돼요. 오히려 이제 중학교 거 좀 나가 있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규칙 잡기랑 경우의 수는 필수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킬로 문항들은 계속 요런 거를 가지고 이제 킬로를 내기 때문에 이게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가 이제 소마나 필즈에서는 성대경시 특강이 이제 열리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계속 돌려요. 그러면 풀렸을 때 한 60점 아래 점수가 나온다. 65점 이 정도 아래가 나오면은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계속 풀려도 조금 수상권이랑 멀겠는데 하는 엄마가 보면 이제 좀 판단이 되세요. 그랬을 때 그거를 막 애를 막 잡아가지고 그걸 점수를 억지로 끌어올려서 성대경시를 보게 하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둘째를 소마를 보내기 때문에 이제 경시 특강 하면은 이제 막 이제 성대경시를 막 한참 이제 모의고사를 돌리는데 이제 사실 큰애 키워봐서 다 알거든요. 이제 2학년 때까지는 성대경시에 이제 대형 학원들이 이제 실적도 내셔야 되고 하니까는 다 이제 몰입을 하는데 점점 이제 3학년부터는 성대경시 다 안 보고 그냥 그렇게 돼요. 근데 상위권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정도 되는 친구는 성대경시를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이렇게 수상이랑 좀 먼 것 같아. 그러면은 엄마가 막 오기가 있어서 성대경시 봐야지 뭐 의대 갈 수 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이한테 맞는 경시 대회를 좀 고르셔서 KMA를 고르셔도 되고요. KMA를 그 메달이 나오거든요. 그 대회는. 그러면은 아이가 진짜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고 수학적 자존감을 올려주시는 게 저학년 때는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나는 수학 잘해 이 느낌으로도 점수는 10점, 20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괜히 성대경시 막 애들도 많고 막 이랬는데 수상이 안 나오고 이러면은 대회가 한 번은 수상을 못 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제 상을 못 받고 이러면은 아이가 풀이 죽어서 나 수학 못 하나 봐. 그리고 그 수학의 대회나 이런 큰 시험 자체에 대해서 되게 사실은 회피하고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성대경시를 봤을 때 되게 안 좋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시대회를 과감하게 그 아래 단계 KMA를 보시거나 뭐 해법경시를 보시거나 자신감을 한번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자기만의 로드맵을 찾아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시대회라는 거는 한 번 아이를 체크하는 용이지 그거를 위해서 막 몇 달을 투자하고 그럴 용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대경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에다가도 내용 많이 담아주시면은 제가 또 보고서는 참고해서 또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